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삼형살과 원진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하고 충하고 파하고 해하고 이렇게 형충파해가 있는데, 파나 해는 그 사주 감명했을 때 그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충은 먼저 알아봤고요. 오늘은 삼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형살이란 어떤 형살이죠, 형살. 그래서 내가 남을 구속하거나 남이 나를 구속하거나 그런 형을 당하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격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신, 축술미 이런 삼형이 있을 경우에 또 어떤 권위도 누립니다. 저게 사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격이 높은 사주가 있거든요. 좀 힘이 좀 강하고 그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사신 같은 게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부리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명주에 있어서 저런 인사신이나 축술미나 자묘형이 있으면은 저걸로 인한 폐해를 많이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게 작게는 어떤 구설이나 말썽 그런 쪽에 일이 발생되고, 심하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거나 수술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판에 연루되거나 구속되거나 구속시키거나 이런 저 범위가 상당히 커요. 운이 좋을 때 형살이 들어오면은 그 형의 어떤 강도가 좀 약하지만, 흉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운에 형살까지 같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심해서 심하게 발생되면은 구속까지도 되는 그런,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수까지 생기는 그런 정도로 저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형살은 우리가 사주 감명할 때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게, 저희 흉운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무슨 글자가 들어와서 삼형살이 엮여져 있느냐. 사주 원국에 이런 삼형살이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개나 1개 있다가 운에서 대운, 세운에서 들어와서 합쳐져서 삼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폐해가 더 크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삼형살은 첫째, 인사신, 축술미, 자명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가. 그러면은 저 인사신은 뭐냐? 무은지형,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내가 어떤 은혜를 갚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은지형이라고 그러고, 축술미는 시세지형, 나의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다가 어떤 말썽이나 형에 엮인다. 어디에 보면은 이제 지세지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요 시자가 많습니다. 지자가 아닙니다. 시자가. 이렇게 지자를 쓰시는 분들인데 지는 아니고요. 이거 시세지형이 맞습니다. 축술미는 시세지형, 내 어떤 세력, 내 어떤 배경, 뒷배경을 믿고 함부로 굴다가 이제 사단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축술미 시세지형의 뜻이고요. 자묘형은 무례지형이라고 그러죠. 사주에 이렇게 자묘형이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모진 말을 잘해요. 그리고 가끔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말도 그렇고요. 말도 딱딱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예의에 어긋나게 사람 가슴팍에 못질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주에 자명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주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에서 들어와서 삼형이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이런 게 다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신이나 축술미가 있는 분들은 뭐 법원이나 경찰, 검찰 그런 쪽에 형을 집행하는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상대차가 돼서 상당히 오히려 자기 그 사주대로 사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매형에 있는 사람들은 미용이나 이런 계통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삼형살은 그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두 글자만 있어도 반영이 엮입니다. 반영이. 인사 반영도 되고요. 그래서 저 삼형살이 반영으로 존재하다가 운이나 이런 쪽에서 한 글자가 더 들어와서 삼형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에 따라서 그거로 인한 폐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일에 재가 들어와서 삼형이 엮였다 그러면 재로 인한 폐해, 관이 들어와 가지고 삼형이 엮였다 그러면 관으로 인한 폐해, 식상이나 이런 쪽이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한 폐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으로 인한 어떤 그 형살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자식궁에 엮이냐, 배우자궁에 엮이냐, 그 부모궁에 직업궁에 엮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쪽하고의 어떤 그 사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업궁하고 같이 흔들리면은 직업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궁에 이런 그 삼형살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배우자궁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삼형살은 들어오는 기운과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궁까지 배려를 해서 그 사주감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걸로 인한 폐해가 있다. 그리고 그 지금 전체 대운이 좋은 대운이냐, 세운이 괜찮은 세운이냐, 거기에 따라서 형살의 폐해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께서 그 파악을 하시면서 그 사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형살의 어떤 폐해가 어느 정도 더 큰지 작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형살은 어쨌든 이런 삼형살이 들어온 해는 안 좋습니다. 대부분이 좋은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그 형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전에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형살이 만일에 뭐 내년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올해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 그나마 조금 형살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사주를 감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형살은 지지에서 합이 들어오면 또 삼형살의 폐해가 없어집니다. 지지는 한번 합을 해도 또 합을 하고 충을 해도 또 충을 하고, 천간하고는 그 속성이 좀 다릅니다. 천간은 한번 합을 하면 그만인데 지지는 합을 했다가 충을 했다가 다시 합을 했다가 뭐 그런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에서 이런 그 형살은 또 합하는 운이 들어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일례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사신 삼형살이 사주 원국에 있죠. 근데 여기 유금이 있어서 요 사화하고 서로 합의되는 바람에 인사신 삼형살은 형성이 안 됩니다. 인신 충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사이에 어떤 그런 충 같은 것만 있는 거지 인사신 삼형살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삼형살이 들어올 때 또 합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는지, 연에서 대운에서 월에서 이런 걸 같이 살펴가지고 감명을 하셔야 정확한 감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형살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그 사주 감명할 때 그 살펴야 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원진살이라고 있습니다. 원진살. 원진이라고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항상 원진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유 없이 미워지는 그런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진살은 보시면은 이 시지랑 일지에 있는 게 제일 부부간의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글자 중에 자미원진, 축어원진, 인유원진, 사수원진, 진해원진 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배우자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띠로 사주를 받지 않습니까? 띠 위주, 연번일주에 이런 중심으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했고 집안이 어떠냐가 더 중요했죠. 당사자보다는.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이 조상궁하고 부모궁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띠를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여기 쥐띠하고 양띠하고는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소띠하고 말띠는 안 맞는다. 호랑이띠하고 닭띠는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돌았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본인 위주로 봅니다. 본인, 나. 간목 위주로 봐서 배우자궁 이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궁이 서로가 충이 되는지 배우자궁이 서로 원진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이 부분, 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띠가 서로가 안 맞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원진살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궁에, 자식궁에 그게 있을 경우에 배우자끼리의 어떤 이유 없이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배우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 기운이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진살은 여자 사주에 원진살이 있는 경우가 더 영향력이 큽니다. 남자보다는. 여자 사주에 이런 시지하고 일지에 이런 원진살이 있으면 배우자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겠네요. 이렇게 사주가 간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걷다가 상대 배우자 남자도 배우자를 치고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때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별거를 하느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의 원진살은 띠가 아니라 시지랑 일지랑 거기에 원진살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무슨 띠는 만든다 안 만든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 일지랑 상대방이 내가 미토인데 상대방이 여기 일제 자수가 있으면 자기 원진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안 맞겠죠. 부부 합을 그런 식으로 궁합을 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축토가 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오화가 있으면 축어 원진이 돼서 안 맞겠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은 서로 만나면 별로 처음에야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궁합은 요즘은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봅니다. 여길. 다른 것도 물론 보죠. 보는 건데 용신도 보고 다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배우자 궁하고 상대 배우자 궁이 궁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원진이 돼 있거나 내가 원진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배우자하고의 사이는 조금 멀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운에서 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글자밖에 없는데 여기에 한 글자밖에 없는데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도 또 배우자 그 기간 동안 그 운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아요. 주말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달 또 겹쳐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해에 만일에 내가 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년이면은 잠이 원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자월에 이렇게 겹쳐 들어올 때 조금 떨어져서 지내면은, 그리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조금 참고 좀 떨어져 계시면은 그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혼할 것 같으면 뭐 그냥 이혼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사실 거라고 그러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 소나기도 내릴 땐 피하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잠이 원진 그 기운이 들어오는 그때는 조금 피해 가시면은 그것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는 뭐 팔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또 오랫동안 또 해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에 삼형살이 들어왔을 때 어떤 폐해, 그 다음에 원진살이 들어왔을 때 부부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그 식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신이 뭐고 상관이 뭐고 재가 뭐고 관이 뭐고 이런, 그야말로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과 특성과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공부를 계속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